네, 이번 시간은 2017년 8월 26일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은 정말 정신 나간 강의를 하지 않느냐고. 지금 벌써 2018년인데 17년 강의를 한다고요. 그러나 바로 우리의 안전한 합격은 지난 문제입니다. 가연도 문제를 보셔야만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죠. 바로 2018년을 대비한 내용 되겠습니다. 또 2019년 보시는 분은 2019년 대비용입니다. 그래, 이 문제는요. 2017년 8월 26일 날 여러분보다 조금 앞에 합격하신 분들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합격의 기운을요. 여러분이 함께 받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말에요. 운칠기삼이라고 있습니다. 운이 70이요. 기가 30%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기본만 갖춘다면 여러분에게 합격의 운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2017년 8월 26일 날 산업안전 중에서 기사가 아닌 산업기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요, 이 5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 문제는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 자체를 주관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양반들은요,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를 대신해서. 그래서 실제 정부를 대신하는데, 그래서 보면 정부를 대신하는데 시험을 집행하는 기관 중에는 이 사람들을 뭐로 보냐? 공무원으로 본다. 법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 공개한 문제를 우리 세하출판사와 저자가 제작성, 재편집, 해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는 교정가, 우리의 자문가, 검토를 거친 후에 이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100% 적중을 위하여 구성했는데 꼭 참고라든지 합격키라든지 그뿐 아니죠. 보충학습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요, 참고에 산업, 안전, 기사 혹은 산업기사 필기 3-21 건데 이게 왜 없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책 이름이 틀리죠.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라면 혹은 가연도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산업, 안전, 산업기사 필기 가연도 부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가연도 문제집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가연도 문제집은 반드시 요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 책은 별도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하는 내용의 교재도 약 부록으로 된 것은 3년치가 들어가 있지만 가연도 문제는 약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판에서는 그러니까 2018년 판이 되겠죠. 2018년 판에는 26년치 가연도 문제가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해설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런 걸 반드시 봐야만이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우리 교육의 3요소 중에서 교육의 객체로서 현명한 세하 독자는 뒷부분부터 최근 기출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부터 보면 돼. 2018년 보실 분은 2017년 마지막 3회 문제부터 2회, 1회 이런 순으로 가고 2016년 이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왜? 최근 문제가 바로 이번 시험에 적중도 하지만 또 2018년이라 그랬잖아요. 2018년이면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을 제가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95년 문제를 풀더라도 반드시 2018년 1월 1일 적용되는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쉽게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으로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본서는요, 수없는 검토와 검증과 자문을 구했지만 간혹 거의 오답은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오답이었더라도 학문적으로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정답으로 판명되지 않아서 오답이 왜 없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문제를 근거로 답을 풀이했습니다. 혹시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기보다는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발견되면 저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연락 주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은 안 줍니다. 그런데
참 요사이 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을이라는 걸 존재함으로부터 제가 을신분이 돼버렸잖아요. 왜? 여러분한테 강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재수 안전닷컴이니 또는 정재수 아카데미니 이런 것들은 정재수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분들이 저의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대표자라든지 연락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재수가 운영하는 거라서 그러나 저 이름을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혼을 바치는 거죠. 역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NCS 출제 기준이 해설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NCS라는 것은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가급적 모든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출제했고 출제 기준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것도요. 여러분이 잘 아는데 2017년 16년에 가장 많이 만든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부터 또 어떻게 할지 저도 확실히 모르나. 그러나 현재 2018년까지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이 출제 기준은 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면 바로 제가 정오표라든지 바로 이 앞에 서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재는요. 특히 저자실명제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자실명제인데 제가 30년 전에 산업안전이니 건설안전이니 산업안전지도사니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 만들 때는 사실은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근간에 들어와서 산업안전이니 건설안전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저도 배가 아픈데 이분들이요. 저자가 없는 책이 대부분입니다. 설령 저자가 홍길동이라고 있더라도 이 사람 연락처가 없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저자에 대한 양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무슨 연구소니 또는 무슨 기획분이 다 이런 것은 실명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요. 저는 저자 실명제 공식 저자 안전공학 박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365일 24시간요. 세계 유일무이 제가 목을 걸고 여러분한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017-321-2787 전화가 정말 전화가 되네 하면 감동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간에 제가 상당히 애를 먹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또 그러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강의 시작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교육에는 4단계가 있대요. 준비 단계, 그 다음 뭐요? 제시 단계, 적용 단계,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 단계 한 10분 동안은 여러분에게 뭘 해야 돼?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오타가 발견됐어요. 근데 한 개 발견돼가 바로 또 전화 옵니다. 문자가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1000번 정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요. 다 있는 게 아니고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맙죠. 근데 또 어떤 거는 지금 여러분 혹시 정재수 안전닷컴인가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정재수 강의가 어떻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계속 듣겠대. 왜? 정말 우리 강의하는 분, 책 만드시는 분, 저수를 하시는 분이요. 기본이에요. 제가 운칠기삼을 그래서 기본이 좀 됐는 분이 강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드디어요. 바로 1과목을 보겠습니다. 1과목은 역시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이건 몇 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 몇 점이다고요? 5점씩에 또 한 문제 풀이 시간 얼마요? 1.5분입니다. 그래 여러분 1.5분이 아니고 불과 몇 초 안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1번 문제를 하면서 시작하죠.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리더십의 행동 유형 중 전제형이라고 그랬어요. 전제는 사실 독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군주형이에요. 바로 루이 14세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짐이 곧 뭐다? 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역시 짐이 뭐다? 국가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제형에 속하는 것은 거예요. 전제형은 독재형이에요. 군주형이 어떤
집단 구성원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는 뭐요? 민주형이에요.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이게 독재형이자 전제형이자 군주형. 답은 2번 1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독재주의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은 대통령 중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그럼 이거 우리 공산주의냐 독재형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 행동 유형 중에서 전제형에 속하는 것은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답입니다. 집단 토론이나 집단 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이것도 역시 민주형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맹목적인 리더와 자리를 지키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은 이거는 뭐예요? 자유방임형이라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답은 그러면 2번인데요. 다음에도 답은 변함없이 2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당신이 뭔데 2번 나온다고 책임지냐고.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은행식입니다. 영원히 2번이죠. 3번을 못 만들죠. 3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는 나오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 때론 혹시라도 10,000명 중에 한 분입니다. 거슬리는 것도 있을 거고 못마땅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한 거지.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3가지 유형입니다. 유형은 건의형, 전제형, 다른 말로 독재형인데요. 요것도 지금 오타를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독재. 건의형입니다. 민주형입니다. 자유방임형.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요. 건의형, 전제형, 독재.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자기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오로지 따르라 하는 거예요. 민주형은요.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집단 토론이나 집단 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유방임형은요.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에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경우로 그는 전혀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명목적인 자리만 지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자유방임형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교재에요. 1-43쪽에 합격 예측에 있고 2016년 5월 8일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항상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 공부하면 기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 중 라인형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라인형이라는 것은요. 100명 이하의 영세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조직이고 그럼 벌써 나왔네요.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거는 소규모 100명 이하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라인에게 가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다. 그렇죠. 라인에 안전관리자가 별도 없기 때문에 안전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니까 라인 관리자에게 가중한 힘이 걸리기 쉽습니다. 3번입니다.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별도로 지정한다는데 이것은 안전관리 전담요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답은 모든 명령은 생산 계통에 따라 이루어져.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장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조직이 바로 라인식 조직입니다. 라인형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 교재 역시 1-31쪽에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로 나와 있고 그뿐 아닙니다. 2006년 3월 6일에는 기사와 산업에 동시에 출제되었고 그 외에도 2017년 바로 여러분과 함께 본 기사 문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한 번의 공부, 한 가지의 공부로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를 쓰실 때 반드시 2개를 쓰라는 이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조건 반사설입니다.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조건 반사설은 바로 우리가 파블로브죠.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 또는 반응설의 학습 원리인데요. 첫째 파블로브는요. 강도의 원리가 있고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효과의 원리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일관성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의 혹은 조건 반사설 또는 반응설의 학습 원리가 아닌 것은 답은 몇 번? 3번 효과의 원리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색도 기준은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OI니까요. 사실 이거는 뭐예요? 색채는 옐로우니까 바로 무슨 색깔이 돼요?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 요거는 8.5는 뭐다? 요거는 명도를 나타내고 12는 뭐요? 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 pb니까 뭐예요? 이것은 색상으로서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파란색. 그러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찾으면 되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색도와 용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노란색과 파란색만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는 색도 기준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17년 3월 5일 날 기사에도 출제됐지만 여러분이 더 궁금하다면 법입니다. 정보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안전과 보건표지의 색채와 색도 기준 용도로서 법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안전교육의 방법 중에서 사례연구법입니다. 사례연구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것은 어떤 케이스라 그러죠. 케이스면 사례연구법의 장점입니다. 사례연구를 함으로써요. 첫째, 흥미가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 어떤 걸 하나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보니까 흥미가 있죠. 당연히. 또 뭐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학습이 가능하다 건데 예를 들어 A를 가지고 한 사례를 연구하니까 다음에 나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일종의 이걸 사례요. 2017년 8월 26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초 첫 번째 주일날 시험을 보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뭐다? 사례요. 그러니까 흥미도 있고 학습 동기가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 학습도 가능한 거죠. 또는 똑같은 문제를 해보니까 관찰력과 분석을 높일 수 있고요. 원칙과 규정의 체계적 습득이 용이하다건데 사실 이건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더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듯이 체계적 습득이 왜 안 되는 것이 뭐냐. 체계적 습득은 반드시 교육에도 지식교육을 하고 기능교육, 태도교육 이런 순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케이스 스터디의 장점인데 장점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케이스 스터디는 케이스 메소드 또는 스터디를 해도 관계없어요. 사례 해결에 직접 참가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판단력을 개발하고요. 관련 사실 분석 방법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 기반의 효과적인 방법인데 장점은요. 흥미가 있어 학습 동기 유발에 최적이에요. 맞죠?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판단력과 응용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을 보니까 발표를 할 때나 발표하지 않을 때 원칙과 규칙의 체계적인 습득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점은 적극적인 참여가 의견의 교환을 위한 리더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라도요. 다수의 인원도 필요하지만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육에는요. 특히 저같이 강의식 교육에는 강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실 때 꼭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선택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몇 군데 강의가 있는데요.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그냥 문제도 보여준다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1번 3, 2번 2 이렇게 대부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절한 사례와 확보 곤란 및 진행 방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케이스 메소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4쪽에 있고요.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6번입니다. 착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갖고 있어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걸 착시라 그래요. 그리가 같이 우선 평행의 호를 직선을 본 경우에 직선을 호와 반대의 방향, 원래 호는 이렇게 된 걸 호라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대 방향을 가지고 이거는 무슨 착시? 윤곽차고 또는 오자를 다 시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게 시냐 오냐 근데 역시 차고 착시 이렇게 하는데 차고라는 것은 종합적인 거만 착시는 눈에 대한 것만 합니다. 엄격하게 하면 사실 이 문제 낼 때 시가 맞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정제수 안전은 100점, 국어는 빵점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게 정제수는 안전공학 박사를 한 후에 문학을 다시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콜러라고 읽었는데요. 원래 엄격하면 독일어니까요. 콜이 아니고 이걸 엄격하게 하면 켈이 되더라고요. 켈러의 윤곽. 그러나 이를 읽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 저거 어렵다는 얘기 여러분 하소연하는데 왜 이걸 발음도 오케이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10,000명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요 87년 책을 썼는데요. 8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제가 한 34년 동안 강의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왜 공업고등학교 안전교재가 저 책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방송TV에서 나가는 강의도 저 강의인데요. 그뿐 아닙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MOU를 맺었어요. 정제수 강의를 전국에 전파시키라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죠.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100% 만족 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발음 문제를 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윤곽착시 또는 윤곽착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의 호를 여기 그대로죠. 바로 직선을 본 경우 직선 호와의 반대방이 휘어져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윤곽착시 또는 뭐라 윤곽착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 교재 1-146쪽에 있고요. 이 문제는 매우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무죄운동이에요. 무죄운동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3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이상이면 무죄, 3일 미만이면 어떻게? 산업재해가 되죠. 이 내용은 무죄운동 추진 기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작업을 오조작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작업 공정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고 대상을 가리키는 후 큰 소리로 확인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뭇이 좋아, 뭐뭇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걸 지적 확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답을 제가 가르쳐 줬고요. 지적 확인이란 작업을 안전하게 오조작 없이 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의 요소에서 한 가지 아닌 모든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뭐뭇이 좋아라고 대상을 지적하여 큰 소리로 확인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지적 확인이라고 그러고 특히 이 지적 확인은요. 오감을 또는 오간이라고 그래요. 간. 눈뿐이 아니고 팔, 손, 입, 귀 등요. 오간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야 팔이 무슨 오간이나 했는데 팔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나 국어적으로 엄격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오감을 총동원해가 하는 것이 바로 지적 확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번째는 하이니는요. 사고 발생의 연쇄성 5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1단계는 뭐예요? 유전과 환경, 사회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결합이 바로 2단계. 이게 답이네요. 3단계는 불안전 행동, 4단계는 사고예요. 그래서 이 하이니는요. 특히 하이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제가 산업안전 지도사 얘기하는데 지도사 시험에도 이 문제가 잘 나오고요. 또 뿐 아닙니다. 제가 요사이 어쩌다 공무원 강의를 하는데요. 방제 안전직에도 항상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의 사고 발생 5단계 또는 사고 발생 메커니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을요.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게 3단계인 직접 원인만 제거한다면 뭐가 없다? 사고와 재해는 안 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뭐야? 핵심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꼭 이 순서를 기억하고요. 또 특히 여러분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TWI죠. 초급 관리 감독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벌써 답이 보였어요. 잡 서포트라고. 서포트란 말은 우리 건설에서 기둥이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세이프티죠. 요게 없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잡 메소드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는 항상 제가 JM, JI, JR, JS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이런 것도 어쩌다 보면 영어로도 나오는 예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74쪽에 있지만은 3월 6일 기사 사안에 동시에 되었고요. 2017년 최근 문제를 그렇게 보라는 거.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인데요. 무죄운동이 벌써 두 문제가 나오네요. 무죄운동의 기본 이념이 아닌 것은 이거는 엄청 잘 많이 했죠. 무의 원칙, 제로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참가의 원칙, 선치의 원칙. 답이 뭐요? 자주활동의 원칙은 없다. 이거는 우리는 무죄운동의 기본 이념 3대 원칙은 무, 선치, 참가가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허츠버그 동기이론과 위생이론이에요. 허츠버그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이것은 동기이론과 위생이론을 만든 분은 누구다? 허츠버그가 알아요. 허츠버그의 위생이론 중 위생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생은 뭐요? 바로 우리는 직무 환경을 나타내니까 돈, 보수, 위생이에요. 책임감은요. 바로 어디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뭐다? 동기이론. 그럼 답이 되겠죠. 작업 조건이라든지 또는 감독, 지휘, 안전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한다? 다 바로 위생 요인에 포함.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우리 교재 131쪽에도 있고요. 바로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또 강조합니다. 최근 문제를 꼭 보십시오. 이런 말. 12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은요. 우리가 몇 가지 있어?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이것도 실기 필답형 중에서도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해야 돼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해야 돼요. 산업보건이라든지 직업병 예방에 해야 돼요. 기계기구 위험성이라든지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것 누가 해? 이것은 바로 사업 내 안전보건에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거는 채용 시에 들어오자마자 야 화장실이 어디 있고 사무실이 어디 있기를 가르쳐 줘야 되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사고 예방에부터 6번째 산업재해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요. 이건 우리 교재 1-186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법에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 법적인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항상 강조해요. 교육의 3요소는요. 제가 잘해요. 항상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최고의 기관장 돼도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가장 강의 잘하는 분을 공교육으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강사예요. 3요소 교육의 주체가 되겠죠. 답을 맞췄네 벌써. 강사하고 주체고요. 교재는 바로 매개체입니다. 제가 교재 얘기 됐어요. 교재가 바로요. 반드시 표지부터 마지막 저자 양역까지 확인하고 저자와 통하되는 교재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저 책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옷도 뭐예요? 브랜드 보고 사잖아. 그죠? 반드시 여러분은 합격이잖아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자격증을 따는데 브랜드 없는 교재를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엄청 싼 책이 있어요. 싼 게 바로 뭐다? 우리 속담에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수강자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객체라고 그래요.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4번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이거 3요소 중일 때는 3개고 여기서는 뭐예요? 잘 읽어야 돼요. 주체는 누구냐? 그럼 바로 강사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요. 강사가 되겠고 객체는 학생 여러분이 되겠고 매개체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형태는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 사회적 기본 형태는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도 일종의 잘 되기 위해 대립해요. 이 책이 좋습니다. 이 강사가 좋습니다. 정말 이 책을 봐야만 됩니다. 정재수한테 강의. 이것도 일종의 대립이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훌륭한데 근데 간혹요. 이런 다른 책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요. 30명 중에 29권 때는 거의 30명이 저 책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립이에요. 또 안 되면 이걸 가지고 도피도 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모방 답이에요. 사람들은 닮아가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협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기본 형태는 협력하거나 대립하거나 도피하거나 융합하거나.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방어적 기전이 또는 공격적 기전이 또는 도피적 기전이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재원인 분석 방법에서 통계적 원인 분석 중 통계적 원인 분석 중에서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요 검은 쪽을 설명하는 것은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기인물이라든지 분유학물 큰 순서대로 그래프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면 바로 답이 파레토도가 되겠습니다. 파레토도는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건 어디 있어요? 바로 1-78쪽도 있지만 2017년 8월 26일 여러분과 함께 기사시험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16번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구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구는 15가지입니다. 이 15가지인데요. 꼭 이 책이 지금 뒤에 나올 거예요. 15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다른 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부 요까지 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요거는 2017년까지만 적용된 내용이에요.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안전검사 대상 유해기구는 15가지인데 선반은 뭐 하는 거다? 여러분 바로 3과목의 기계위험 방지기술 선반은 둥근 공작물을 깎는 게죠. 이거는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 그거 아닙니다. 리프트라든지 곤돌라든지 압력용기 등. 그래서 프레스부터 뒤에 마지막 15번째 산업용 로봇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수락이라든지 감전이에요. 안전부의 난연성 시험 성능 기준 모체가 불꽃을 내면 최고 몇 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손가락에 몇 개요? 5개입니다. 반드시 5초입니다. 이거는 법적 기준이에요.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연소는 뭐야? 불에 타지 않아야 된다. 우리 화학에 대해서 연소의 3요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수락과 감전은 뭐요? A, E는 뭐요? 수락 또는 요거는 뭐요? E는 뭐야? 바로 감전. 그 다음에 A, B, E는 뭐다? 수락, 낙하비례, 감전 방지. 이렇게 A형이나 AB, E형을 실험할 때 이런 뜻이죠. 몇 초? 5초가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상황성 누발자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상황버섯이 알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고를 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작업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사고 내죠. 원인이 거리가 먼 것은 작업이 어렵다든지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다든지 심신에 근심이 있다든지 주의력 산만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상황성 누vol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재해 손실 비전. 이거 잘 봐야 돼요. 엄청 쉬운 건데도 혼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해 손실비 평가 방식 중 하인리의 계산 방식으로 오는 것은 하인리라도 직접비가 1이에요. 간접비는 4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놈을 더하면 돼. 이게 가지고 더하면 총재해 코스트가 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보험 비용과 비보험 이거는 뭐예요? C몬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바로 C몬주에 해당되는 거고. 총재해 비용은 직접 손비, 간접 손비. 그러니까 얼마? 답은 바로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하이니는요. 총재해 코스트는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고요. 직접비와 간접비 1대 4다. 이것은 우리 교재 1-54에
산업재해 코스트 계산 방식으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20번째입니다. 50인 또는 50명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장에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휴업일수가 219일이라면 강도일은 그래서 알아둘게요. 강도일은요. 연근로 총시간분의 연간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인데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몇 시간? 1년은 2400시간입니다. 며칠의 휴업일수다? 219니까 219 곱하기 365를 300을 하니까 1.50에서 재해율에는 단위가 있다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1.50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요 문제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8월 26일 문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2018년에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역순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